반갑습니다. 일요일날 연휴들 잘들 보내고 계시나요? 자, 일단 일요일인데 또다시 일요일에 뭔가가 하나 터졌습니다. 근데 이거 이슈화가 아직 안 돼가지고 다루고 있는 곳들이 없어서 좀 미리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형 거래소인 비트파이넥스가 정보가 유출이 되어가지고 해킹된 이 정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어떠한 해명도 하고 있지 않고 이 대표인 CTO 이 사람이 트위터에다가 해명을 했거든요. 안전하다고? 근데 그 결이 좀 이상해가지고 좀 다뤄보려고 해요. 일반적인 그냥 버드형이랑은 좀 다르게 실제로 유출이 된 것 같아가지고. 자, 그리고 일단 첫 번째로 비트파이넥스에 가입을 하셨던 분들은 일단은 패스워드를 모두 바꾸시는 걸 바랍니다. 그리고 비트파이넥스랑 동일하게 그 뭐 메일이랑 비밀번호를 사용을 하셨던 분들은 미리들 바꾸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비트파이넥스의 대표 계정에 보면은 어떠한 얘기들도 없어요. 지금 정보가 유출됐다 뭐다 막 이런 얘기들이 없고 그냥 정상적으로 뭐 그냥 트위터 게시글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좀 지배력이 많이 좀 사라진 지가 오래죠. 여기가 좀 희생양의 거래소로 되려고 하는 건지 뭔가 좀 빌드업을 짜고 있는 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CX장에 대한 신뢰를 좀 잃을 수가 CX 거래소에 대한 신뢰를 좀 잃을 수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슈화가 안 됐거든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실제로 비트파이넥스를 트위터 트렌드에다가 검색을 해보시면 어떤 해커 그룹이 일단은 5월 3일 날에 이걸 좀 경고를 했어요. 해커가 이렇게 공개를 한 거예요. 비트파이넥스 우리 2.5테라 분량되는 너네들 신상 정보 KYC 인증했던 것들이랑 아이디랑 비밀번호 다 가지고 있다. 너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가점 이렇게 해가지고 업로드를 한 것 같습니다. 경고였을 뿐 뻐드였을 뿐 장난인 줄 알고 비트파이넥스 측에서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그 다음 날인 5월 4일 좀 빠르면 오늘 새벽이었죠. 좀 빠르면 5월 4일이고 늦었으면 오늘 새벽이었는데 실제로 유출된 정보들 중에서 계정들이 로그인이 되는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이거를 이 CEO, 이 CTO가 비트파이넥스 관련자가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좀 어처구니가 없는 게 자 읽어보시면 일단 코인니즈 보도에는 아무 일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이 왔었는데 아무 일 없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이게 버드랑은 좀 다르게 만약에 KYC가 실제로 유출이 됐으면 이거 우회적으로 좀 전체 거래소한테 다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라서 자 코인니즈는 뭐 이제 가짜 보도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트위터 측에서 있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인용을 해서 참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바이넥스 CTO가 어제 급하게 얘기를 했어요. 몇 분 만에 11월 그 10시 8분인데 한 30분 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객 정보 유출 루머 가짜다. 자금이 안전하다. 세이프. 이거 좀 PTSD가 떠오릅니다. 예전 FTX. 자,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은 안전하다고 했어요. 루머래요. 루머인데 해커로 의심되는 사람들은 22,500개. 이게 단위점이 맞나? 22,500개가 맞나요? 어쨌든 22,500개의 이메일과 비밀번호 기록이 포함된 샘플 데이터가 포함된 두 개의 메가바이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22만 5천 개인가? 여기 단위점이 모르겠는데 어쨌든 22,500개로 할게요. 그래서 EFA 그 2차 비밀번호 이제 일반 텍스트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22,500개 중에 이메일 중 5,000개만이 비트파이넥스 사용자와 일치합니다. 여기서부터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출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22,500개 중에 5,000개만 일치를 한대요. 이것도 좀 대단한데 막 10개, 50개도 아니고 5,000개면 20%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우리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라면 우리는 100% 일치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논리가 뭐냐면 22,500개 데이터 중에서 5,000개밖에 안 맞았으니까 우리의 데이터와 일치하지가 않다. 100%를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22,500개 중에서. 그래서 해커로 추정되는 사람은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았대요. 보통은 이제 해커들이 어떻게 하냐면 코인 시장에서 그 프로젝트를 해킹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확보를 해서 너네 5% 주면 우리가 돌려줄게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 연락이 오지 않았다. 첫 번째로 내세우는 두 번째로 내세우는 논리가 이거예요.
22,500개 중에서 2만 모두 다 해킹 그 일치한 게 아니고 5,000개밖에 일치가 안 해가지고 첫 번째로 우리 해킹 당한 거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커로 추정되는 사람이 우리한테 이제 보상을 미끼로 해서 협박 이제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의 게시물은 4월 25일에 게시되었으면 연락할 수 있는 기간은 7일이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 얘네들이 해킹을 했으면 우리한테 연락을 했어야만 됐는데 연락을 안 했으니까 해킹이 아니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해커들 마음이지. 그러나 우리는 이 주장을 어제서야 발견을 했다. 실제 정보가 있었으면 버그 바운티, 그러니까 이 취약점을 발견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너네한테 이제 취약점이나 이런 것도 알려줄게. 그러니까 보상해.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내놔. 이런 식으로 해커들이 러시아 쪽 이제 중국 쪽 해커들이 많이들 그러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을 문의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과장된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 결국에는 또한 KYC 플랫폼에는 대량 다운로드를 허용하지 않은 엄격한 속도 제한이 있다. 이것은 순수하게 버드라고 얘기를 하면서 버드를 주장을 합니다.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도록 정보를 계속 검토할 것이다라고 바로 정정을 했어요. 이걸 그냥 그대로 어쨌든 국내에서는 빠르게 볼 수가 있었던 게 비트파이넥스 CTO 고객 정보 유출 루머는 가짜다. 자금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순이 되는 게 22,500개 중에서 5,000개가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답글들이 달립니다. 답글들이 뭐냐면 이 메시지가 뭐 안 왔다 막 이런 거 같고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본인이 누군가가 암호화폐 업계에 속한 사람들의 것이 분명한 이메일이 10만 개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를 컴파일을 한다면 그 중에서 20%만이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100%가 아니고 20%만 맞았으니까 우리는 해킹당한 게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뭐 밑에서는 이제 우리는 이 일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테더 가지고 비트코인을 올려주면 우리는 잃어버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밈처럼 얘기를 하는 거고 더 밑에 보시면은 여기서 이 파울로 아두 이 얘기들을 하는 게 좀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답글들을 다 달잖아요. 그래서 확인하고 보안들을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항 공유된 비밀번호 중에 상당수가 최소 강도 비밀번호 요구 사항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부 사용자는 5개의 교환에서 동일한 그런데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5개의 교환에서 동일한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사용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5개의 교환이 이게 번역 때문에 그런 건데 거래소 그러니까 비트파이넥스에서 똑같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쓰고 뭐 바이낸스, 후오비 막 다른 거래소들도 동일한 거를 사용한다는 거 확인을 했대요. 갑자기 좀 심각해져요. 그리고 또 밑에로 확인을 해보니까 7개 교환 중 일부 제발 그만하세요. 점점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보안 연구원들은 이러한 이메일 비밀번호 중 서로 다른 것을 테스트했으면 적어도 다른 2개의 교환에서 작동한다고 말했습니다. 굳이 이걸 말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사실. 버드라고 한다면. 근데 비트파이넥스에서 유출됐던 거래소 그 유출됐던 5,000개 20% 데이터가 실제로 맞았고 다른 거래소에서도 똑같이 작동을 했다. 그 말이 뭐냐면 가짜 데이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트파이넥스 계정과 비밀번호를 똑같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다른 계정, 다른 거래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보통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좀 귀찮아가지고 좀 이제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쓰는 경우들 있잖아요. 뭐 게임이 됐던 뭐가 됐던. 근데 이게 적어도 최소 2개 이상에서 작동을 한대요. 이게 버드가 아니면은 버드가 아닌데 이거에? 그래서 밑에서도 20%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들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뭐 5%, 1%도 아니고 1% 정도면은 그 해커 그룹들이 일부러 만들어냈을 수도 있죠.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그거 계정도 만들어가지고 그냥 가짜 계정들을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뿌려가지고 이거 유출된 것처럼 다들 그래서 검색들 해보니까 로그인이 되네. 2차 비번까지 해서 막히네 이렇게. 근데 밑에 보시면은 사실 이게 굉장히 많다고 20%라고들 주장을 합니다. 20%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여기서 더 문제가 뭐냐면 이 데이터를 그대로 이게 데이터가 맞다라는 거예요. 7개 교환 중. 그리고 KYC까지가 유출이 됐다라고 한다면 KYC가 저희 거래소 인증할 때 얼굴 사진 들고 그리고 이름 써가지고 신분증 들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 데이터를 그대로 유출됐다라고들 이제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해커들이 우리가 확보를 했다고. 아직은 공개된 게 없단 말이죠. 계정과 패스워드만 공개가 됐어요. 근데 그게 허위가 아니고
20%가 맞아 떨어졌는데 최소한의 그 데이터들이 다른 거래소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됐다. 그러니까 이거 좀 제발 좀 그만하세요. 왜 이러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이슈화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파이넥스에서도 이런 식으로 트위터 게시글을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우리 이런 식으로 버드 같은 것들이 이제 돌고 있습니다. 뭐 해커들로부터 자금 그 데이터베이스가 유출되었다라는 그런 정황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허구이며 가짜 데이터다, 버드다. 이것들은 저희의 자산은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의심이 좀 많이 됩니다. 이 재료들이 어떤 식으로 파급 효과들을 이제 불러일으킬지 코인 시장에 아직 당장에는 반응들은 안 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에 이런 것들이 터져요. 아이러니하게도. 자, 그러면 여기서 다가올 수 있는 게 뭐냐면 비트파이넥스는 그래도 지금은 시장의 파이가 굉장히 많이 뺏겼지만 근본 거래소 중에 하나였고 테더를 그냥 발행하는 이제 발행사와 연관 관련이 좀 깊었던 거래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비트파이넥스를 계속 거래를 하는 고래들도 있기도 하고요. 아직까지도 익숙하게. 특히나 그건 현물보다는 선물을 많이들 거래를 합니다. 미국계 사람들이 옛날에 많이들 사용들 하셨는데 코인베이스로들 많이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CX 데이터가 노출이 됐다라는 거 뭐냐면 CX 데이터가 유출 KYC까지 그러면 2차적인 거래소 해킹 위협이 될 수도 있고 KYC 데이터가 위협됐으면 그 계정 자체에도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해커들이 방법을 써가지고 그렇게 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권한들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KYC 인증된 것들이 돼가지고 요즘 뭐 딥페이크나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어쨌든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KYC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면 확보를 했다면 거래소 측에 해가지고 우회적으로도 할 수 있는 어쨌든 이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아이디 패스워드뿐만 아니고 KYC 인증된 것까지를 비트파이넥스가 그거를 보관해가고 있다가 그것까지 해킹을 당했으면 그러다 보면 CX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다. 우리는 믿고서 KYC하고 자금 맡겼는데 해킹을 당해서 우리의 정보가 유출됐네? 이러다 보면 어떤 식의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냐면 우리 KYC 하지 말자. 어차피 해킹 당했고 정보, 이메일 패스워드 쓰지 말자. 그럼 어떻게? 디지털 지갑, 덱스로 유입.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CX와 덱스가 완전 크로스되는 그냥 구간이죠. 변곡점이 되는 구간. 어떻게 보면 덱스가 편리함도 있으면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탈중앙화 자율 플랫폼이죠. CX는 중앙화 자율 플랫폼. 그런데 중앙 관리자들이 이것들을 관리를 못하고 해킹을 당해버렸으니까 누굴 믿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자, 생태계를 우리끼리 참여를 해서 만들자. 그게 바로 덱스거든요. 거의. 이 덱스로의 움직임이 유입되는 그런 시그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그러면 CX에서 덱스 전환되는 변곡점이 된다면 이건 시장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 정도로 영향이 클 정도면 이거는 시장에서 충격받을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클 수밖에 없죠. 이게 실제로 데이터가 맞다라면 최근에도 엊그제였나 피싱 주소로 비트코인을 또 입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그냥 요즘에 이상한 게 그 피싱 주소로 비트코인을 1,000억 가까이 되는 것들을 입금을 해버리고 자 여기 보시면은 피싱 주소로 분류가 되어 있는 이 지갑 주소에다가 랩핑된 비트코인은 거의 1,000억 가까이 되는 것들을 누군가 실수로 옮겨놨는지 아니면 또 이럴 수도 있죠. 이 피싱 주소를 예를 들어 이거 페이크다. 세력들이 이걸 피싱 주소로 신고를 해서 이 지갑 주소를 피싱으로 그걸 만들어 버린 거예요. 미리. 그래 놓고서 이걸 보내가지고 가짜뉴스처럼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가정과 시나리오는 여러 개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5월 4일날 어제 퍼졌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또 교차가 됐던 게 뭐죠? 그레이스케일이 드디어 순유입이 됐다. 뭐 이제 500억 몇백억 가까이가 유입이 됐다라는 건데 이거 교차가 되는 것 자체가 좀 이제 많이 좀 의심이 돼요.
갑자기 이런 일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는 건지 뭔가 시장에서 큰 변곡점의 구간들 준비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GBTC에서 유입되는 거 사실 큰 영향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유입됐던 게 비트코인이 30만 개, 40만 개가 넘는데 500개 유입됐다고 해가지고 그런 건 없어요. 다음 날에 3,000개씩, 5,000개씩 늘어날 거라는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아는 정보는 곧 호재가 아니고 거의 미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이 구간에서는 적용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비트파이넥스에 대한 이 이슈들이 아직까지는 그 고래그룹이나 이런데 와처그룹이라고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고 좀 이제 트위터에서 100만 팔로워 이상 되는 곳들에서 언급들을 안 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데서 이런 것들 제일 빨리 다뤄야 되거든요. 200만 팔로워 되고 되게 많아요. 이런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아직 안 다루고 있어요. 아직. 그러니까 여기다가 갑자기 그레이스케일의 정보가 유출된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 다루고 있습니다. 주말이라서 쉬는 거라 그런가? 쉬고 있나? 근데 5월 4일 어제도 일을 했는데 이거 좀 긴급한 내용인데 이것들이 다뤄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아니면 사실관계들을 확인을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로 해킹이 맞는 건지 20% 데이터가 이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재료들에 좀 이제 대응들을 하셔야 되기 위해서, 하실 준비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좀 급하게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해야 될 거는 이제 와처그룹 여기 구독하시면 될 것 같고, 비트파이넥스도 구독을 하시고요. 이슈들 어떻게 떨어지는지, 또 이제 이 비트파이넥스 CTO 이 사람이 지금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 같거든요. 파울로 아드로이노 이 사람도 구독을 하신 다음에 정보들을 빠르게 알림 설정을 딱 누르시고 빠른 정보들을 보신 다음에 그게 팩트 체크인지 아닌지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되는 구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오늘 그 평일이랑 다 이제 그 주말인 내일 또 이제 또 애매한 구간일 때 이러다 보니까 정말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구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